안녕하십니까. 동물의 병이 곧 사람의 병임을 연구하는 수의학 박사 오재원입니다. 날씨가 제법 변덕스러운 요즘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여러분께 안부를 여쭙는 이유는 수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꼭 전해드려야 할 단곡한 당부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뜬 소문이나 풍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1월 26일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문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전해진 이 소식은 단순한 해외 토픽으로 넘기기에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마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 현재 무서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위력이 실로 충격적입니다. 치사율이 최대 75%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염된 10분 중 7분 이상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벌써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자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먼 나라 인도 이야기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고 고개를 돌리시려는 건 아니시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이미 작년 9월에 이 바이러스를 급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가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턱밑까지 위협이 다가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만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 신규 감염병 소식은 뉴스송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특히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주말마다 텃밭을 가꾸시며 흙 냄새를 맡으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경고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기에 이렇게 겁을 주나 싶으시죠?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바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그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곳에 있습니다. 주로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들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연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타고 인간의 상터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이 니파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을 속이는 교묘함과 그 진행 속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열이 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흔한 몸살 감기처럼 찾아옵니다. 약 좀 먹고 한숨 자면 낫겠지 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 바이러스는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호흡이 가빠지고 심하면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댁마당에 혹은 텃밭에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나무 한 그루쯤은 있으시지요? 주말에 놀러올 귀여운 손주 녀석들 손에 쥐어줄 생각에 빨갛게 익은 과일을 보며 흐뭇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달콤하고 싱싱해 보이는 과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독극물이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겉보기엔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속이 꽉 차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 혹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쥐 같은 야생동물이 나라와 과일에 아주 작은 생치기를 냈다면 어떨까요? 그 흠집을 통해 동물의 침이나 분비물이 스며들고 그 속에 숨죽이고 있던 니파 바이러스가 과일 깊숙이 잠복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맛있는 간식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건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한입 베어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입안 가득 과즙이 퍼지는 그 짧은 찰나, 침묵의 살인자인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 혈관을 타고 침투를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는 것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독을 삼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안타깝게도 세월의 무게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강철 같던 몸도 나이가 들면 면역이라는 방패가 얇아지기 마련이지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몸에서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날뛰게 됩니다.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 그 결과는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가장 뼈아프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지만 이 니파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직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 병을 예방할 백신이 없고 걸렸을 때 바이러스를 없애줄 치료제조차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감염되면 의료진조차 손쓸 방법 없이 그저 환자의 체력이 버텨주기만을 기도하며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피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무서운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병원과 연구실에서 바이러스와 싸워왔지만 사실 저희 가장 큰 가르침은 다름 아닌 텃밭에서 얻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일구다 보니 여러분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따스한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쏟아지던 어느 날 제 전원주택 마당에는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감잎 사이로 보이는 주황빛 열매들을 보며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었다는 뿌듯함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흐뭇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문득 감나무를 올려다보니 유난히 탐스럽게 잘 익은 감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불쌍.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새가 쪼아 먹은 듯한 분명한 흔적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감인데 이 귀한 감을 고작 새 한 마리가 건드렸다고 버려야 하나?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때 저는 아이고, 아깝다. 이 귀한 감을 버려야 하나 하는 마음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저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새가 쪼아먹은 그 작은 부분만 아주 조심스럽고 능숙하게 도려냈지요. 마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 말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멀쩡한 부분을 먹으려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땀 흘려 키운 농작물에 대한 애착, 그리고 한 톨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소중한 절약 정신이 그때는 제 전문가적 지식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를 이끌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을 입에 넣으려던 찰나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치는 섬뜩한 생각 하나. 맞아. 새가 쪼아먹은 자국뿐 아니라 박쥐의 침이나 배설물도 이렇게 묻어있을 수 있잖아.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감은 더 이상 탐스러운 과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은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솔직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생동물의 침이나 배설물이 묻은 과일은 겉보기엔 멀쩡해도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까운 마음에 설마 하는 마음에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이 오재원이 간곡히,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셋째도 안전입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이 안전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이제부터 텃밭이나 마당에 나가실 때 절대로 맨손으로 작업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혹시 모를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그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맨손이 아닌 두껍고 튼튼한 고무장갑을 먼저 착용하십시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처럼 우리의 손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작업에 나서기 전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호미, 괭이 같은 작업 도구는 물론이고 혹시 야생동물에게 훼손된 작물을 발견했을 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작물을 담을 밀봉 가능한 튼튼한 비닐봉투도 미리 옆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아무 봉투가 아니라 단단히 묶어 밀봉할 수 있는 봉투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텃밭에서 마스크까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건조해지면 미세한 먼지가 되어 공기 중에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쉴 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마스크는 호흡기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착용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꺼운 고무장갑도 착용하시고 밀봉 봉투와 마스크까지 챙기셨다면 비로소 안전한 텃밭 작업 준비가 완료된 셈입니다.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텃밭으로 향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애써 키우신 그 귀한 과일이나 채소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 탐스러운 가지, 혹은 땅속에서 이제 막 얼굴을 내민 감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마치 현미경처럼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과일의 새끼손톱만큼 작은 흠집이라도 보이시나요? 어딘가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의 감처럼 새가 쪼아 먹은 자국이 보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고민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는 1cm라는 아주 작은 길이도 눈대중으로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띄는 흠집 주변만 어설프게 도려내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물 한 컵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깝다는 마음을 꾹 누르고 과감하게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이 원칙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 버리실 때도 그저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밀봉 가능한 비닐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어 입구를 끈이나 고무줄로 꽉 묶어서 버리십시오.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밀봉하여 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쓰레기를 뒤적이는 다른 야생동물에게 혹은 길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에게 다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여러분이 버린 과일을 먹고 감염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는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랑하는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자 현명한 선택입니다. 간혹 저의 감 이야기처럼 아이고 요만큼밖에 안 뜯겼는데 괜찮겠지? 잘 씻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절약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아깝고 아까운 심정,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평범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하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침이나 배설물에는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독 한 방울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단 0.1%의 위험도, 아니 0.001%의 가능성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생명 앞에서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오재원이 드리는 간곡한 당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야생동물이 건드린 흔적이 새끼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설령 그것이 갖다 낸 탐스러운 작물일지라도 그 즉시 미련 없이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깝다는 마음보다 안전이 먼저다라는 마음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고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불가피하게 야생동물의 분비물에 접촉했거나 혹은 뭔가 평소와는 다르다 싶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주십시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뿐만 아니라 돼지와 같은 가축을 중간 숙주로 삼아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박쥐가 과일을 먹고 그 과일을 돼지가 먹거나 박쥐의 배설물이 돼지 사료에 섞여 들어가 감염되는 시기지요. 그리고 이렇게 감염된 돼지를 통해 다시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가끔 주변 축산 농가를 방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꼭 가셔야 할 경우에는 개인 위생 수칙을 평소보다 훨씬 더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축사 출입 전후로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가능하면 외부에서 신었던 신발이나 옷은 갈아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이러스는 언제든 침투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야외 활동을 하신 후에 혹은 축산농가를 방문하신 후에 갑작스러운 고열이 펄펄 끓거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심한 두통,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 같은 평소와는 다른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에이, 감기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증상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체 없이 국번 없이 1339번으로 전화하여 질병관리청에 상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혹시 야생동물이나 축산농가에 접촉한 적은 없는지 등 기억나는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만약 질병관리청의 안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께 최근 마당이나 산 근처에서 야생동물과 접촉했을 가능성 또는 축산농가를 방문했던 이력 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평범한 감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면 그만큼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가 의사 선생님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당부가 단지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기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이나 의심스러운 증상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안전이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남에게 폐가 될까봐 혹은 괜한 걱정을 끼칠까봐 주저하지 않고 솔직하게 알리는 그 용기야말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위기 대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셨을까봐 다시 한번 천천히 또렷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텃밭이나 마당에서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맨손이 아닌 두껍고 튼튼한 고무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침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아줄 것입니다. 둘째, 야생동물이 건드린 흔적이 있는 과일이나 채소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보인다면 미련 없이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아깝다는 마음을 누르고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안전하게 버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반려동물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셋째,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당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야외 활동 후 평소와 다르게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고열이 나거나 누가 망치로 때리는 듯한 심한 두통이 찾아온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주저 말고 국번 없이 1339번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즉시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속한 신고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의료진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매번 장갑을 챙기고 애써 쉬운 작물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속상한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리고 위험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신속한 대처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손주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거대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장으로서 동물과 사람을 오가는 수많은 질병을 연구하고 지켜봐 왔기에 감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방심을 먹고 자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들을 부디 흘려듣지 마시고 생명을 지키는 무거운 약속으로 받아들여 꼭 실천해 주시기를 전문가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연은 우리에게 계절마다 풍요로운 먹거리를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경고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겸허히 귀를 기울이는지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만큼 적절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연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야생동물과 인간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공존이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텃밭과 식탁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동물의 병이 곧 사람의 병임을 연구하는 수의학 박사 오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